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네, 한 구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한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간 몇 주간 창조에 대한 공부를 한 3주 정도 했었죠. 오늘은 진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루만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진화론 때문이죠. 사실은 창조론은 론이 아니라 그냥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누려졌는데,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창조가 진화에 대치되는 이론으로 더욱더 정립이 되어지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진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화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화가 얼마나 모순되는가, 결국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잘 확신하시라고 간단하게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해 봐야, 또 저는 학교도 문과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도 문과를 했고 또 대학은 신학을 공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저는 옛날부터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고 과학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외는 머리가 발달을 해서 그래서 문과나 문학 쪽으로 관심도 많고 해서 이쪽 부분은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약한 부분을 또 오래 붙들고 늘어져 봐야 망신밖에 안 당할 거고, 그래서 간단히 그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정리한 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화론의 창시자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화론을 시작해 놓고 이 사람은 이 진화론을 스스로 폐기 처분을 했어요. 근데 정작 진화론을 말한 사람은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는 그 이론을 버렸는데, 후대가 그 이론을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론을 과학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씌워서 마치 그것이 정설인 양,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진화론을 대부분 학교들이 가르치고, 또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 진화론을 확신하고 가르치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진화론을 말했던 찰스 다윈은 스스로 진화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은 원래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잘 하다가 자연과학에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과학 탐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글호라고 하는 해군함을 타고 남아프리카를 가게 되었는데, 남아프리카를 이제 우연히 탐험을 하게 되었죠. 그때 서해 어떤 섬에서 마치 사람과 동물의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날 사람들은 그가 맞닥뜨린 사람이 사람들이 부시맨 종족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백인 사람들이 볼 때 무척 적은 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새카만 사람이 사람인 거는 같은데 사람보단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가지고 그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마치 이론처럼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뒤에 그가 다시
좀 더 자기가 가진 그 가설, 그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여지기를 위해서 그가 다시 그 섬을,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가지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곳을 찾았던 그 세월 동안에 옛날 찾아가고 다시 수십 년 지나서 다시 찾아가게 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그곳에 선교사가 갔어요. 선교사가 가가지고는 그 사람과 동물의 중간적 지능이나 또는 모양이나 그렇게 갖추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들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전혀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킨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편지를 쓰고는 자기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당신이 선교한 그들에게 자기는 잘못 이해를 하고 그들로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학설을 만들게 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사과의 편지도 쓰고 또 선교사님 그곳에서 선교 사역이 잘 발전하기를 원한다 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학설로 내놓고 주장했던 그 진화론을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론을 스스로 버렸던 이론을 과학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도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심하게 영향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란 종종 그릇될 때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도 대다수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소수로부터 시작한 신앙이고 그 소수가 진리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수의 땀과 피가 이 땅에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신앙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민주주의 이상 예수주의, 진실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사고여야 되고요. 다 예스라고 할 때라도 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더더욱더 우리는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된 것이다, 맞는 것이다 주장하고 따지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회개할 줄도 알고 돌이켜 변하여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갈 줄도 아는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길게 얘기해봐야 그렇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저급했던 형질에서 좀 더 고급한 형질로 발전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그 모든 이 세상의 생물들이 발전되어져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원숭이부터 해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변형되어진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원숭이로부터 점점 나은 형질의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어지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그것은 이 진화론에 여러 가지 중요한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 가운데 으뜸으로 꼽혀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최초의 원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나아졌다고 하는데
가장 첫 근원이 되는 원소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래,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것, 그렇게 존재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점점 나아지면서 진화되었다는 건 인정해보자. 그러면 첫 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연히라고 대답을 해요. 우연히. 여러분, 과학에서 제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연이거든요. 과학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그 과학이 말하는 것이 뭐냐? 첫 원소의 출발은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진화론은 스스로 과학이기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우연한 생물의 시작,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생물체의 기본 물질인 이 단백질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기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늘 자주 전화가 와서 오늘도 또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께는 뭐 전화 이렇게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어르신 잘 계신지 건강하고 염려해서 전화 주신 거고, 또 자식들은 수요일 예배 안 드리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교회 갔을 거라 생각 못 하니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전화가 울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르신들의 전화가 울리시는 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사람의 기본 성질, 기본 물질이,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종류만 해도 10의 12승, 10의 12승이라는 것은 동그라미를 12개, 12개 한 만큼의 개수. 동그라미가 12개면 몇 개예요? 조인가요? 1000억이에요? 조예요? 뭐 그런 거 숫자를 경험해 보질 못한 사람들이니까 어떻든지 그렇게 많은 단백질의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 이 사람의 이 몸에는 무려 10만 종류의 단백질로 이 몸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단백질은 또다시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고 그 20종류가 다시 10의 12승의 단백질로도 종류가 나누어진다고 하니까 엄청난 일이죠. 근데 모든 생물체에는 반드시 이 아미노산이 있어요. 특별히 L-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단백질이 모든 생물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L-아미노산을 포함하는 단백질이 우연히 생길 확률은 10의 112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112개 곱해야 생겨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도요, 10의 50승 이상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L-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겨졌느냐 하는 거예요. 10의 50승 이상의 10의 50승 이상은 생겨날 수, 우연히 생겨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생물체에 기본적으로 있는 L-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연히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적 설계에 의한 창조의 역사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빠라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빠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인 빠라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창조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재창조니 새창조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재창조, 새창조를 쓰는 건 뭐예요? 그거는 빠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있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의미의 창조를 말할 때 우리가 새창조라는 말을 하잖아요. 새 역사를 창조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본질상으로는 빠라라고 하는 의미에 합당한 창조는 아닙니다. 왜? 빠라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이냐?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을 때 창조. 그 창조를 말할 때 빠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나고 그 빛 가운데서 해와 달과 해와 달과 별이 나오고 뭐 이런 없던 것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걸 바로 빠라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많은 진화론자들은 진화는 과학적이고 창조는 비과학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창조의 이 과학적 증명들이 점점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말 과학적인 게 창조라고 하는 사실에 점점 머리가 숙여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고 하는 진화는 처음부터 사실 과학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론이 툭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 가설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그것도 다윈처럼 그냥 한번 훅 보고 그러고 만들어지는 관찰이 아니에요. 다윈이 왜 다시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존재들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갔어요? 한 번의 관찰로는 관찰이라 말할 수 없고 한 번의 관찰로 과학적인 가설을 말하고 그것을 정설로 말하는 건 더더욱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관찰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간 거예요. 관찰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실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관찰에서 실험까지 가는 단계는 그 사이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처음에 관찰이 되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문제 제기로부터 추리 또는 가정이 생기는 거죠. 가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요거 가설, 추리, 요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진화론은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윈이 딱 한 번 그 사람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인 듯 싶은 그 존재를 딱 본 거예요. 그거 한 번 딱 보고 물음표 하나 딱 하고 그 물음표에 근거해서 가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까지가 벌써 비과학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된 이 진화론의 이론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가설이 이론이 되고 이론을 수없이 여러 번 실험을 거쳐서 그래서 확신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설,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법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학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적 절차 쭉 떼고 이쪽 중간적 절차 쭉 떼고 그러고 그저 가설을 놓고 그 가설에 중간적 절차 없이 그 다음에 바로 법칙으로 간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진화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과학적이다라는 말로 우리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창조과학자들은 이 진화론을 일컬어서 상상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상상이론. 예? 그저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설이 법칙이 돼버린 상상이론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 그렇게 다윈처럼 살아있는 존재를 보고 그렇게 가설을 말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화석에 근거해서
화석에 연연해서 그래서 중간 설명 없이 그 화석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 정설로 말하는 양 그렇게 말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과학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 이 진화론의 밑거름이 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가설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최초로 공부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하게 된 게 뭐냐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입니다. 이 용불용설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그림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기린 그림이에요. 기린 그림. 용불용설을 말했던 라마르크가 강조했던 용불용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잘 쓰지 않는 것은 퇴화되고 잘 쓰는 것은 더 발전된다. 특별히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또 더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마르크의 경우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주 쓰게 되는 것이 발전되어서 그것이 더 좋아져서 그래서 진화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용불용설이에요. 그 대표적인 존재로 드는 것이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이 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이렇게 자꾸 따먹으려고 이렇게 목을 늘리다 보니까 점점 목이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모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린을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셔요? 예? 기린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면 전혀 온순해 보이지 않는 정말 섬찟하게 무서운 그런 존재인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길어요. 아주 많이 길어요. 근데 과연 그 긴 목이 정말 그렇게 느리다 보니까 늘어졌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용불용설을 과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진리로 받고 있지 않아요. 용불용설은 이미 과학적인 진리로서 폐기 처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 또는 농구 선수들,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팔이 좀 긴 거 여러분 아셔요? 특별히 야구 선수들은 오른손잡이 투수들은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좀 길어요. 이거 안 믿는 표정들이시네. 정말 그래요. 야구 선수들 오른손잡이 야구 선수의 오른팔이요, 왼팔보다 좀 길어요. 이 야구 선수들의 옷을 맞춰본 양복쟁이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른팔이 확실히 더 길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도 오른손잡이는 오른팔이 좀 깁니다. 저도 이렇게 보시면 보여드리지. 똑같은 옷이지만 왼손이 덮고 있는 자리가 더 길어요. 그래서 보통 양복점에서 옷을 잴 때 왼손을 기준으로 재질 않고 오른팔을 기준으로 재요. 그래야 오른팔 기준으로 재야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지. 예? 왼팔을 기준으로 재면 오른팔이 쌍뚱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옷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뒤에 제 말 들렸어요? 예, 제 목소리가 좀 그래요. 제가 이번에 거기 갔을 때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집시들이 두 여자가 저희한테 달려들어서 우리 친구 목사가 앞서 가는데 그 친구는 가방이 하나라 쉽게 가니까 그냥 포기하고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는 막 여기다 상자 박스를 막 들이대고 한 여자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아차하네. 근데 제가 오른손으로는 짐가방을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러고 이제 정신이 없이 막 그러는 중에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진 최선의 무기가 뭡니까?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랬어요. NO! 그랬어요. 그때 큰 광장이었는데 제가 NO! 그러니까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NO! 그러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더니 솔솔솔솔 도망가더라고요. 그 도망간 뒤에 보니까 가방이 촥 열려 있어요. 예? 가방이 착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간이면 그냥 지갑 꺼내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목소리 때문에. 예? 건너편에 다른 일행들도 내 목소리 때문에 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큰 목소리를 주신 걸 제가 감사하는 그런 순간을 제가 지냈어요. 결국 목소리 때문에 그 도둑 니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저는 마지막 날 일정에 지갑이 없어질 뻔한 큰 위기를 모면한 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소리 덕분에. 여러분, 제가 목소리 크다고 너무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이게 아버지 은혜라. 예. 그렇다고 목소리는 진화의 증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용불용서 팔 얘기하다 말았죠. 여러분, 야구선수가 그렇게 오른팔로 자꾸 공을 던지니까 왼손보다 오른손이 조금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면 진화됐으니까 그 자식은 자연히 오른손이 더 길어서 태어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쓰면 잠시 길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 존재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똑같은 형질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이런 학설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윈 같은 경우에 이제 개체 변이를 통해서 적자가 생존한다. 다시 말해서 변이가 반복되면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데 그 새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더 좋은 형질의 생물이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점점 유전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개체 변이는 유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통념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프리스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연변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돌연변이에 대한 이론을 공부할 때 많이 봤던 게 뭐예요? 완두콩 모양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도 그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게 왜 못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돌연변이에서 그 찌그러진 완두콩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돌연변이는 좋은 형질로 나오는 것보다는 나쁜 형질로 나오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쁜 형질로 돌연변이가 이루어져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윈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돌연적인 어떤 한순간에 그 형질이 변화되어지고 그 형질의 변화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돌연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결국 그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좀 더 못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연변이 과학이 점점 발달해지면서 의학이 발달해지면서 돌연변이 수평적인 유전 변이는 일어날 수 있어도 수직적인 변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돌연 변이는 나은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저급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다윈이 말했던 본래적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흔적기관 얘기, 우리 몸에도 무려 180가지가 넘는 흔적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흔적기관은 옛날에 있었던 기관이 잘 쓰지 않으면서 그것이 도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진화론을 밑받침하는 이론이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흔적기관 중에 쓸모없는 건 없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든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그런 이론들이 오늘날 많이 발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몸의 흔적기관이라고 보여지는 게 옛날에 180여 가지에서 6가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6가지의 운명도 과학이 더 발전하면 그 6가지도 쓸모없는 게 없을 거다. 왜? 앞서서 말했던 180가지 가운데 174가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그 존재 자체로서 꼭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다 보니까 각자 다 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기관으로서의 기관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발견해내면서 이제 6가지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흔적기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흔적기관, 다시 말해서 쓰지 않으니까 도태됐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의 가설은 이제 더 이상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화론은 더 이상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은 그저 가설일 뿐이고 가설로서 이제 점점 그들이 말한 진화론에서 도태나 또는 흔적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얼마 안 있으면 도태되어지고 그저 흔적만 남을 뿐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만 아니라 온 세상의 진리가 되는 때가 곧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론이 실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처럼 잘못된 가설들은 일시간 생겼던 가설들은 생겼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신앙하면서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신앙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